네, 반갑습니다. VM웨어에서 수석 데이터 과학자를 이루고 있는 이홍돈입니다. 오늘 저는 40분 동안 우리 기업에 딱 맞는 Private LLM 구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서는 오른쪽에 보이는 굉장히 멋지게 디자인되고 최첨단의 기술을 탑재한 전기차를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내용은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좀 부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적지에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리는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챗 GPT를 사용할 때 있어서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먼저 좀 짚어보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Private LLM을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 그린플럼 7과 라마2를 이용한 Q&A 데모, 그리고 한국어로 파인 튜닝하는 데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 소개부터 좀 정립을 해보고 가보면, 우리 Large Language Model, 줄여서 LLM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죠. 요 LLM 같은 경우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한다든지 자연어를 이해한다든지 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되겠고, LLM 같은 경우 텍스트 생성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분류라든지 요약, 그리고 객체명 인식이나 질의응답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 텍스트 생성이라는 측면이 생성형 AI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챗 GPT는 보시는 것처럼 그 텍스트 생성이나 요약 쪽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오픈 AI가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모델 혹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좀 살펴볼게요. 2017년도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이 발표되고 트랜스퍼 아키텍처가 소개가 되면서 그 자연어 처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진보가 있었는데요. 이 트랜스퍼 모델을 크게 세 가지 아키텍처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인코더 파트를 활용해서 만든 버트라든지 로버타 계열의 모델이 인코드 모델이 되겠는데, 문장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모델이 되겠고, 두 번째가 디코더 파트를 활용해서 만든 디코더 모델인데, GPT 계열이 이쪽 디코더 계열이 되겠습니다. 문장 생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모델이 되겠고, 세 번째가 이쪽 인코더랑 디코더 모델을 같이 활용한 모델이 되겠는데요. T5나 바트 모델이 되겠고, 문장 이해나 생성 쪽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GPT 계열은 이쪽 디코더 계열이 되겠고, 저 뒤쪽에 텍스트 임베딩 얘기를 제가 할 텐데, 그때 사용하는 버트 모델은 이쪽 인코더 계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1억 명 사용자를 확보하는 데 걸린 시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챗GPT 같은 경우 역대 보지 못했던 속도로 사용자가 늘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건 챗GPT 3.5하고 4.0 모델의 각 영역별 시험 성적 결과인데요. 특히 GPT-4 같은 경우 인간의 성능에 육박하거나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의 성능을 넘어서는 것까지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 챗GPT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를 사용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기업들의 고민을 데이터 보안, 지식 단절, 그리고 응답의 충실성, 사용하려는 용도에 얼마나 적합할는지, 그리고 모델의 오너십이랑 통제성 측면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보안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게 오픈AI가 제시하는 그 데이터 보안 관련된
이제 정책이 되겠는데, API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에 인풋으로 프롬프트에 넣는 데이터의 경우 모델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내부에서만 써야 되는 데이터라든지 개인의 신상정보 관련된 데이터를 프롬프트로 인풋으로 넣었을 때 불특정 다수가 쓰는 아웃풋으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화 내용을 삭제를 했다고 했을 때 30일 동안 그 오픈 AI 서버에 보관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해킹 등의 보안 위험에 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에 굉장히 각별히 신경 쓰는 회사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챗GPT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식 단절입니다. 챗GPT 3.5 같은 경우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 신상정보라든지 기업 내부에만 보관하고 있고 외부로 노출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또 답변이 불가능하죠. 다음으로 응답의 충실성 측면인데요. 요 환각 문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LP에서 환각이란 데이터에 사용하지 않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 그런 데이터에 상관없이 믿을 수 없거나 터무니없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형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그럴싸하고 사람이 보기에도 자연스럽기 때문에 환각 현상에 의한 데이터인지 실제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인지 구분이 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챗GPT가 지어낸 판례로 망신당한 미국 변호사 제 사례가 있는데, 경력이 30년 넘은 변호사도 이게 환각에 의해서 아무 말 대잔치로 생성된 판례인지 구분을 못하고 제출했다가 망신을 당한 사례예요. 이거 같은 경우 오토 리그레션 기반의 LLM 모델은 이제 이 모델 특성상 이 확률 모델에 기반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챗GPT뿐만이 아니라 모든 LLM 모델에 있어서 공통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용도랑 통제성 측면을 살펴볼 텐데, 챗GPT 같은 경우 다방면에 일정 수준 이상의 답변이 가능한 제너럴 퍼포스 모델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요 항공모함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방미인인데 이럴 경우 일단 운영상의 이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크게 이슈가 될 수 있고, 한번 방향을 틀려고 했을 때 너무 무겁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팔색조 같은 제너럴 퍼포스 모델보다는 이제 특정 용도나 목적에 예리하게 답변을 잘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그런 목적에 좀 갈급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도메인 또는 태스크 스페시픽한 LLM 모델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일단 사이즈가 가볍기 때문에 소유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겠죠. 그래서 챗GPT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메인 특화 프라이빗 LLM 모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주제로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픈소스의 소규모 LLM을 기초 모델로 사용을 하여서 최신의 내부 비공개 데이터까지 추가로 학습을 하고 특정 목적이나 태스크,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해서 날리지 베이스랑 기업 내부의 시스템과 연계를 해가지고 질의응답 생성을 하는 모델을 운영을 하게 되면
챗GPT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모델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고 그리고 통제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밸런스 팀 형태의 LLM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자기 목적, 자기 기업에 맞게 최적화를 하고 이슈에 또 빠르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모델 측면인데요. 챗GPT의 대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올해 7월 달에 메타에서 공개한 라마2 모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챗GPT나 라마2 같은 경우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에 해당되는 생성형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라마2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죠. 그리고 무료고 거의 사실상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게끔 이제 라이센스가 오픈소스가 되어 있고 파라미터 개수를 한번 보시면은 챗GPT 3.5 같은 경우 1750억 개인데 라마2 같은 경우 70억 개, 130억 개, 700억 개로서 목적에 맞게끔 적정한 수준의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옵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 사이즈가 작죠. 그래서 스몰 스케일 LLM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챗GPT 3.5나 4.0 대비 라마2의 13B나 70B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사이즈는 2.5에서 25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성능 면에서는 챗GPT에 버금가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가져다 쓸 여지가 충분히 있죠. 다음으로 이제 파인 튜닝 부분인데 LLM 모델 같은 경우 사전에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모델 파트하고 그리고 파인 튜닝 파트로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사이즈도 많고 리소스도 GPU 수백 개를 사용해서 수십 일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진행을 하기 힘든데 방금 소개드렸던 라마2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면 이걸 가져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인 튜닝 같은 경우도 일단 기업 내부의 데이터, 도메인이나 태스크의 전문적인 데이터,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국어에 대한 데이터 측면에서 요 용어를 학습할 수 있는 도메인의 어댑테이션 부분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뭐 Q&A가 됐든 뭐 서머라이제이션이 됐든 뭐 객체 인식 부분이 됐든 각 목적에 맞게끔 파인 튜닝하는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풀 파인 튜닝이라 하면 기존의 이제 프리트레인드 라지 랭귀지 모델의 전체 파라미터를 파인 튜닝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 아까 LLM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이제 풀 파인 튜닝을 한다고 했을 때 필요로 하는 리소스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버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학습한 이 지식을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될 텐데 이런 걸 회피하면서 기업 입장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최근에 요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이라는 요 방법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키텍처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해요. 이 기존에 학습된 요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프리징, 동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차원이 작은 로우 랭크의 요 A하고 B라는 매트릭스로 분해를 해서 사이즈를 굉장히 작게 해가지고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이 부분만 파인 튜닝을 한 다음에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웨이트하고 파인 튜닝한 부분을 결과를 합해가지고 최종 그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개별 기업 입장에서 적은 리소스로 빠르게 파인튜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성능 면에서 놀랍게도 기존 모델과 버금가거나 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 위험이 없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는 계속 공통적으로 쓰고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태스크별로 이 부분만 따로따로 학습을 해가지고요. 실제 활용할 때 있어서는 이 파인튜닝한 모델을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하고 머지를 해가지고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할 때 추가적인 그 레이턴시도 없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처럼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파인튜닝 같은 경우 허깅 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 파이썬 기반이고요. 요 로라 어프로치라든지 그 외에 추가적으로 6, 7개 정도의 파인튜닝하는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엑셀러레이터랑 인티그레이션이 되어 있어가지고 멀티 GPU로 스케일러블하게 파인튜닝하는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건 오전에도 이제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요 온프렘 버전의 코드 어시스턴스로서 허깅 페이스에서 요 스타코더라고 이제 릴리스를 했었던 게 있는데 이걸 VMware가 허깅 페이스랑 제휴를 해가지고 VMware 내부 코드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던 사례인데 보시면은 요 GPU 사용량도 A100, 512개가 GPU 1개로 많이 줄었고 사용 학습도 24일간 했었던 게 파인튜닝 할 때는 이제 4시간으로 줄었죠. 그리고 이때 사용했던 프레임워크가 방금 소개드렸던 요 로라하고 파라미터 에피시언트 파인튜닝 요걸 사용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응답의 충실성 이제 부분인데 요 환각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했었잖아요. 요 환각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 측면에서는 도메인이나 업무 특화된 이제 파인튜닝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LLM 모델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온도, 요 템퍼러처라는 부분을 낮게 설정을 해서 보수적이고 일관적인 답변을 생성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문장 길이가 길어질수록 아무 말 대잔치 할 위험이 높아지는데 문장 길이를 짧게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빔 서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있겠고요. 다음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LLM 모델에게 답변 생성에 필요한 적합한 데이터나 지식이 없으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또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세요라고 명시적으로 프롬프트를 지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이 프레임워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knowledge base에서 사용자 질문과 유사한 컨텍스트 문서, reference 다큐멘트를 retrieval, 검색하는 파트하고요. 요걸 컨텍스트로 사용해서 LLM 모델이 답변을 생성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요 retrieval 단계에서는 요 인베딩하고 시멘틱 서치하는 요 부분이 중요한데 이걸 하나씩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 텍스트 인베딩 파트는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가지고 오면 이걸 컴퓨터는 이제 사람처럼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특정 단위, 단어나 뭐 캐릭터 단위로 토큰화하는 요걸 이제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토큰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주는 단계가 되겠고요. 이 토큰을 가지고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프로젝션을 시켜서 다시 재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인베딩이라고 하는데
요 임베딩을 하게 되면 유사한 의미나 맥락을 가지고 있는 단어 또는 문장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시멘틱 서치에 활용을 하게 되면 이그젝트 매치가 아니더라도 구문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문서를 바로 이렇게 검색을 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아까 RAG 프레임워크에서 질문과 유사한 문서를 빠르게 서치할 수가, 정확하게 서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임베딩 모델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유료 모델을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토큰당 이제 과금을 하는 모델이 되겠는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오픈 AI의 유료 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픈 소스 모델 중에서 가령 여기 이제 센텐스 트랜스포 모델 같은 경우, 요 디멘션 같은 경우 요 오픈 AI 모델보다 더 작죠. 한 반절 정도 되는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게다가 요 벤치마킹 요 성능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픈 AI 모델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 유료 모델 대안으로서 오픈 소스 모델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이제 임베딩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멘틱 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린플럼 7의 피지벡터라는 익스텐션 기능을 좀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전에 이제 아이반이 발표했던 세션에도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린플럼 7에 피지벡터라는 그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임베딩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멘틱 서치도 인덱싱을 해서 빠르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L2 거리라든지 내적이나 코사인 거리 등의 시멘틱 설치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시멘틱 설치할 때 어떻게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알고리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임베딩된 데이터를 사전적으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몇 개의 군집으로 좀 구분을 해놓고요. 사용자의 쿼리가 왔을 때 그 사용자 쿼리를 임베딩하고, 그 임베딩하고 요 사전에 그 클러스터링된 임베딩 군집 간의 중심점 간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를 먼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요 질문을 요 물음표라고 치면 물음표하고 제일 가까운 게 이쪽 세모 클러스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센트로이드를 먼저 찾고 요 클러스터에 속한 텍스트 임베딩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유사도 검색을 해가지고 요 가장 가까운 문서를 빨리 리트리벌 해오는 어프로치예요.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적으로 빠르게 찾는 거에 더불어서 이제 그린플럼에서 유사서 검색을 하게 되면 인디비 프로세싱이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 데이터 보안상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린플럼 같은 경우 MPP 아키텍처의 분산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 측면에서도 이제 메리트가 있고, 또 스케일아웃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고려해볼 만한 아키텍처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성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게 과업의 특성별, 데이터의 특성별로 LLM의 생성 전략을 한번 트리로 나타내 본 건데요. 먼저 과업이 특정 도면이나 과업에 굉장히 전문적이고 비공개 내부 데이터까지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방금 소개드렸던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어프로치가 적합합니다. 그 외에 데이터가 과업이 이제 단순한 경우에는 지로샵 프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또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이 전문적이건 하지는 않는데 다수의 예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해가지고요, 프롬프트 안에 몇 개의 예시를 좀 넣어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어 안에 모음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 내가 예시를 하나 줘볼게. 여기 red라는 단어가 있는데 R은 자음이고 E는 V이고 D는 E는 모음이고 D는 자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음 개수가 1개야. 그러면 지금 내가 쿼리를 던질 테니까 여기에 자음이 몇 개인지 한번 세봐 라는 식으로 몇 개 예시를 주면 이걸 또 금방 학습해가지고 답변을 이제 제시해주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메인이나 과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어프로치가 기업마다 또 데이터마다 적합한 걸 골라 쓰실 수 있는데 이걸 여러 개 조합을 해서 또 쓰실 수가 있어요. 특정 하나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보면 이쪽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AG 어프로치가 그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또 빠르게 요 지식 단절이나 내부 데이터 프라이버시까지 보호를 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이 파인튜닝 같은 경우 비용이 또 가장 많이 들고 전문성이 요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LLM 구축 그 유형별로 보면 온프렘이나 혹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오픈AI나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보안 그리고 모델의 오너십 측면에서 이제 이걸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구축하고 운영 비용 측면이 되겠는데, 온프렘 같은 경우 비용이 상대적으로 구축하는데 좀 많이 드는 이제 단점이 있는데, 대신에 사용자가 많고 사용하는 이제 토큰이 많을 경우에는 비용 운영 측면에서는 뭔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프로치가 되겠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쪽 Pay as you use 모델이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으면 좀 비용 측면에서는 나중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초기에 구축하고 빠르게 운영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데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VMware에서는 아까 오전 세션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그 데이터 오퍼레이션이 가능하게끔 이런 구축 측면에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랑 패키징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AI LLM을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요 운영 측면이죠. 그래서 일반 대기업들 같은 경우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일로된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 LLM 모델, 특히 프라이빗 LLM 같은 경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덕트 매니저, 데이터 과학자, 엔지니어, 소프트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가 밸런스 팀으로 하나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또 역량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하는 그 체계, 절차, 조직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역할 측면에서는 크게 모델 훈련이랑 운영 측면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모델 훈련 측면에서는 양질의 깨끗한 데이터를 수집, 정제, 그리고 잘 가공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차별화된 경쟁 우위 요소로서 이 데이터 측면이 굉장히 클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인 튜닝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영을 하기 위한 모델 경량화도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는 REST API 기반의 API 서비스나 앱을 개발하는 이제 측면,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도 굉장히 성능 차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템플릿을 만든다든지 가이드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전담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나 팩트 체크라든지 요 모델의 에러 분석이나 성능, 그리고 모니터링, 피드백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모를 한번 보실 텐데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어프로치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부분 데모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인베딩해서 그린 플럼에 넣고 사용자 질문이 왔을 때 시멘틱 서치를 해서 리트리버란 데이터를 질문 프롬프트와 함께 넣어서 라마2 오픈 소스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텍스트 인베딩을 할 때는 이 센텐스 트랜스포머라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프로시저럴 랭귀지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병렬 처리를 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할 거고요. 그린플럼에서 인덱싱을 해서 이 피지벡터의 시멘틱 서치 기능을 가지고 문서 리트리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AI의 라마2 모델을 가지고 답변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플럼에 피지벡터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고요. 탄주 데이터 다큐멘트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6개의 텍스트를 문서로 인서트 인투를 한 다음에 센텐스 트랜스포머 오픈소스를 가지고 PL-Python 함수로 인베딩을 하겠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SQL로 위아래 랩핑을 하는 어프로치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측에 인베딩이 잘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저 쿼리를 인베딩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어서 빠르게 리트리버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을 거고요. 요 보시면은 이제 UDF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 쿼리가 왔을 때 인베딩 시멘틱 서치를 해서 쿼리를 유사한 문서를 빠르게 찾는 건데 그린플럼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정확하게 잘 찾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미국에 있는 GenAI 랩, VMware 랩에서 만든 그 라마2 모델을 가지고 LLM 생성할 수 있는 이제 AP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했고요. 여기에 라마2 13B 챗 모델을 활용을 해서 답변을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깔끔하게 답변이 잘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좀 정신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좀 랩업을 해보면 여기 인베딩 단계에서는 센텐스 트랜스포머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해서 PL-Python으로 병렬 처리를 했다라는 거고요. 질문이 들어왔을 때 유저 쿼리랑 다큐멘트 간의 시멘틱 서치를 피지벡터의 시멘틱 서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병렬로 빠르게 리트리버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베딩이 잘 되었고 문서도 정확하게 잘 찾아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저 쿼리랑 그린플럼에서 리트리버란 문서를 같이 컨텍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답변을 생성해라라고 프롬프트 지시를 내린 거고 여기 매개 변수에서는 토큰 길이도 한정을 하고 템퍼러처도 0.1로 굉장히 낮게 설정해서 환각 위험을 추가로 줄이는 그런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3가지인데 첫째, 한국어도 돼요? 둘째, 파인 튜닝 어떻게 해요? 셋째, GenAI에 관련해서 이제 VMware 오퍼링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라마2 모델 같은 경우 90% 정도가 영어로 학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0.06%고 이 모델에서 이제 라마 그 문서에도 영어 외의 언어는 잘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가 있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 이제 교착어로서 영어하고는 많이 다르죠. 접사나 조사 때문에 이게 이제 토크나이제이션부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영어랑 다르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국어 같은 경우 한국어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버트 계열이나 GPT 계열이나 시크 요 인코드 디코드 모델별로
여러 모델이 있기는 한데 제공하는 이제 회사들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나 SKT 혹은 이제 대기업들 그 AI 연구소들에서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컴퓨팅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한국어를 학습을 했고 공교롭게도 이제 폐쇄형이죠. 오픈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제 프라이빗 LLM을 한국어로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허깅 페이스에 한국어로 학습된 오픈소스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를 한국어로 설정을 하고 필터링 쪽에 K나 KO나 KOR 입력을 해보시면 약 400개 정도의 한국어로 된 모델이 있고요. 올라와 있고 특징을 좀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이건 예시인데요. 요 라마2 모델의 7B의 한국어로 된 이제 공개된 모델인데 보시면은 보캐브러리가 한국어가 추가가 됐죠. 토크나이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추가를 했고 한국어로 학습되지 않는 라마2 모델 같은 경우 한국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라는 문장을 토큰화한 걸 보면 캐릭터 단위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예, 언어라는 게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로 뭔가 돼야지 제대로 응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라마2 모델 같은 경우 한국어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안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튜닝이 된 모델 같은 경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학습이 됐겠죠. 그래서 한국어 파인 튜닝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오픈 KOLLM 리더보드인데 이것도 이제 허깅 페이스 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한국어 모델에 대해서 다양한 벤치마킹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성적표를 제시를 해놨어요. 한 100여 개 정도가 현재 올라와 있고 이거 참조를 해서 성능 좋은 모델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부분인데 아까 RAG 어프로치를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게 리트리벌하고 제너레이션 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했는데 RAG 어프로치 같은 경우 이 리트리벌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제너레이션 이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이잖아요. 제너레이션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리트리벌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이 버트나 로보타 모델이 시멘틱 텍스처럴 시뮬레리티 이 테스트 케이스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논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버트 계열의 모델 중에 한국어로 학습된 모델을 기초 언어 모델로 가져다가 이 시멘틱 서치할 수 있는 텍스트 인베딩 모델로 파인 튜닝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센텐스 버트라는 아키텍처가 또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쌍둥이 3중 네트워크 구조로 모델을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센텐스 A하고 B 두 개가 있을 때 이쪽 쌍둥이죠. 두 개가 똑같고 요 버트 그다음에 민 풀링 해가지고 코사인 유사도를 손실함수로 해서 파인 튜닝을 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데이터셋이 보시는 것처럼 두 개를 쌍을 지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 레이블에 두 문장의 유사도를 이제 점수를 줘요. 그래서 유사하면 0에서 5점 척도 중에 5점에 가깝게 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장이 유사하지 않으면 0점에 가깝게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학습을 할 때는 유사한 문장끼리는 가깝게 유사하지 않은 것끼리 이렇게 멀게끔 학습을 하게 되고 손실함수 같은 경우 레이블이 플로트면 코사인 시뮬러리티 로스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데모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한 1분 정도인데요. 구글 콜앱에서 A100 GPU 40기가짜리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요. 센텐스 트랜스포머를 모델을 라이브러리 인스톨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랑
센텐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데이터셋 모듈을 로딩을 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는 한국어로 학습된 로버타 베이스 이 모델을 활용을 했어요. 한국어로 이미 학습된 버트 계열의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활용을 했고, KLUE라고 해서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요거에서 공개된 데이터셋인데 한 10,000개 정도는 트레이닝, 1,000개는 이밸리에이션, 한 500개는 테스트 셋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배치 한 32개씩 배치로 데이터 로드를 할 거고요. 한국어로 학습된 로버타 베이스 모델을 가져다가 여기 민 풀링을 해주면 텍스트 인베딩, 센텐스 인베딩 모델이 이제 튜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코사인 유사도가 0.365로서 아직은 성능이 좀 낮아요. 0.365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 방금 소개드렸던 센텐스 버트라는 모델을 가지고 한국어로 된 KLUE 데이터셋을 가지고 요 학습을 시켰을 때 이게 그 4번 에폭을 돌릴 때 한 5분 정도 걸렸는데 요즘 편집을 해서 금방 끝난 것처럼 좀 보이고요. 테스트 셋으로 한번 성능을 비교를 해보면 0.886 코사인 유사도를 보이고 있어요. 아까 처음에 파인튜닝 안 했을 때 0.365였는데 0.886으로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요 가을에는 전국의 산에 단풍이 곱게 물든다라는 문장을 입력을 했을 때 이것과 가장 유사한 문장을 한번 찾아봐 라고 일을 시켜봤더니 1번으로 제일 높게 나온 게 가을에는 하늘이 파랗고 단풍이 예쁘게 물든다. 유사도 0.84. 굉장히 잘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학습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VMware의 프라이빗 AI LLM 관련된 오퍼링인데 요 인프라나 그린플럼 기반의 이제 요 그 데이터 관련된 그 오퍼링 그리고 이제 이런 건 아까 방금 전에 좀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쪽 방법론이나 경험 측면에 이것만 하나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탄주랩스라고 해가지고 애자일 방법론 기반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젠 AI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메인이나 태스크화된 파인튜닝, 한국어로 된 파인튜닝이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페어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역량을 내재화하고 자체적으로 진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AI LLM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솔루션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긴 여정으로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 여정에 VMware가 믿음직스러운 파트너로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